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아마 처음으로 밝힌 걸 겁니다. 백제의 해외 담로. 담로라는 게 백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제대로 해석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를 주장하는데 대부분 이제 민족사학자들이 주장을 하시죠. 근데 이제 그 디테일하게는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 들으시는 게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역사 기록에 나오는 걸 한번 쭉 훑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유적 유물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좀 해드린 겁니다. 아주 좀 재밌습니다. 제가 뭐 또 전공도 백제사인데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고이왕입니다. 이건 이제 이미 다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분석해 놓은 분은 누구냐면 이제 청관우 선생이죠. 청관우 씨가 요거를 잘 분석을 해 놨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고이왕의 등극, 그러니까 왕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반왕이라는 그 왕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밀어낸 거예요. 어려서 그렇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분은 그게 아니고 고이왕은 백제계고 그 사반왕은 원조계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이왕이 죽고 나서 아들인 책계왕이 이어받거든요. 그 다음에 또 분소왕이 이어받아요. 책계왕의 아들이. 이렇게 셋이 쭈루룩 비류계라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분소왕이 죽은 후에 자식이 어리기 때문에 왕을 세울 수 없어. 지금 이거는 똑같아요. 고이왕이 등극하는 과정하고. 그러자 원조계로 보는 거예요. 이분은 구수왕의 둘째 아들인 비류왕이 신민들의, 귀족들의 추대를 받아 즉위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보세요. 여기 사반왕입니다. 구수왕이 죽었어요. 사반왕이 섰는데 어리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냐? 이게 날아가요. 날아가고 누가 쓰느냐? 고이왕이 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원조에서 쭉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원조계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원조계인데 비류계가 치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 고이왕이다 이거예요. 그랬다가 이 아들인 책계왕이 쓰고 손자인 분소왕이 섰는데 여기 죽고 나서 어리기 때문에 요 뒤에를 못 잇고 어디로 넘어가요? 여기로 넘어갔어요. 다시 온 거예요. 백한 거예요. 백. 왜? 원래 이렇게 내려갔어야 되죠. 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계한테 뺏겼다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일로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엎치락 뒤치락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가 죽고 나서 누가 또 차지하느냐? 이쪽으로 또 넘어가요. 원조계로. 여기서부터 굳히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럼 이분이 왜 이렇게 분석을 했을까? 아주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요 계왕 다음에 올라선 사람이 누구냐? 근초고왕.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근구수왕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요걸 잘 보십시오. 여기가 뭐예요? 초고왕이죠. 초고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구수왕이에요. 여기에 뭐를 붙인 거예요? 근자를 붙였어요. 여기도 보면 근자를 붙였어요. 초고왕 앞에다 근자, 구수왕 앞에 근자. 그리고 후로는 계속 원조계가 잡고 있다 이거예요.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원조계로 굳히기로 들어간 거다. 그래서 근초고왕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명이 중요합니다. 고이왕과 근초고왕. 자, 그거를 아시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이 두 사람, 여기 보면은 책계왕하고 분소왕이 왜 죽었느냐 이거예요. 근데 서진하고 충돌하면서 죽었고, 여기는 뭐냐면 책계왕은 한과 맥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돼. 한이라는 건 뭐예요? 중국인이잖아요. 그때 당시 중국이 뭐예요? 서진이에요. 네. 분서왕은 진나라의 서진에 낙랑군 태수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낙랑군은 어디 있었느냐? 요소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고이왕이 어떤 일을 벌리냐? 우리가 관구검이 낙랑, 현도 뭐 이런 사람들을 끌고서 고구려를 칩니다. 그래서 국내성을 함락하죠. 그랬는데 그 동천왕, 고구려 동천왕이 지금의 저쪽 북옥조 쪽으로, 지금의 연변 쪽으로 달아나요. 그때 요소 지역에 있었던 군사력이 고구려를 치려고 왕창 빠져나가는 걸 보고 이 고이왕이 수군을 동원해서 진충이라는 장군으로 낙랑군을 칩니다. 삼국사에 정확하게 돼 있거든요. 낙랑군을 쳐요. 그랬는데 뭐 그들이 화를 내니까 다 돌려줬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왜 다 돌려줄 것 같으면 못하러 칩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안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류왕, 이 사람이죠. 온족에. 이 사람이 차지했을 때는 해씨가 정권을 장악해요. 귀족 중에. 근데 이 온족에, 아까 고이왕이 누구를 보냈다 그랬어요? 장군을? 수군 장군을? 진충이에요. 진씨예요. 진씨. 틀려요. 귀족층이. 그 지지 기반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진씨. 자, 요소백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46년에 재밌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부여가 처음에 백록산으로부터, 백록산은 지금 어디냐 하면 건창현에 있어요.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백량산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거했다가 백제의 공격을 받아,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백제의 공격을 받아 그 부락이 쇠하여 흩어져서 서쪽의 옥조로 갔다. 근데 그 옥조는 뭐냐? 서옥조예요. 지금의 동옥조가 아니에요. 그럼 쭉 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서옥조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에 누가 버티고 있었냐? 전현이 있었던 거예요. 전현에 누가? 모형왕. 그리고 여기에 흩어져서 아무런 방비를 못 갖추고 있었다. 그럴 때 전현이 들이친 거예요. 들이쳐서 7천의 군사로 이 부여를 쳐서 부여왕 왕이 잡혔어요. 그 다음에 5만 여구를 잡아서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왕을 자기 딸하고 결혼시켰다. 근데 여기가 재밌는 게요. 현재 북효시, 그 조양 부근이죠. 라마동이라는 고분을 발굴했는데 여기서 3, 4세기의 물건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뭐냐면 부여 거예요. 부여죠. 처음에는 발굴한 사람이 모형식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물건하고 지금 5세기 때 가야의 대성동 고분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가야 사람들은 아마 부여 계통의 사람이 이동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현이 누구냐? 여기에요, 여기. 이게 망명부예요. 자, 여기서 쭉 보시면은 가끔 끊어져요. 그래도 지금 망한 게 누굽니까? 이 현왕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기록이 뭐라 했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예요? 백록산이에요. 지금의 어디라고요? 건창현 백량산이에요. 여기에 있었는데 누구한테 공격받았다고요?
백제. 그러면 이 백제는 뭐냐? 지금 백량산이면은 저쪽 만리장성 옆인데, 산해관 옆인데, 거기를 백제가 쳤다? 아니에요. 백제가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아까 고이왕이 공격해서 먹은 낙랑 지역이에요. 그걸 뭐라 하냐면 요소백제라고 얘기한다. 요소백제.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요소 진평군을 설치했다고 돼 있거든요. 자, 여기 볼까요? 통전이라는 유명한 지리지에 백제전에 진나라 때, 지금 맞잖아요? 진나라. 진나라 때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했고 백제가 요소를 차지했다.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요소와 진평이라는 두 개의 군을 설치했죠. 지금 어디냐? 유성, 조양입니다. 조양, 북평, 조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양하고 지금 그 나나 그 사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 백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소백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고등학교 부도인데 이거 정확히 그렸어요. 여기를 친 거예요. 여기가 요소, 여기 요소백제. 여기는 이제 양자강 유역이라 그랬고 여기 산동. 그 다음에 일본. 일본은 아예 다스렸잖아요. 이게 지금 뭐 진출했다는데 진출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진서에 모형황, 아까 모형시 얘기했죠? 모형황조에 뭐라고 했냐면 고구려, 이거는 이해가 하죠. 근데 우문, 단의 사람들이 포로들입니다. 근데 여기 누가 껴있어요? 백제가 껴있어요. 백제가. 백제 포로가 있어요. 모형씨는 백제하고 부딪힐 일이 없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옆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구려, 백제, 우문, 단치에 그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 병세에 따라, 그러니까 세력에 따라 옮겨 댕긴 바 중국의 어려움을 쫓아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모두 돌아갈 생각만 하다. 당연하죠. 자기 나라로 가고 싶어 하죠. 지금은 10만여 호의 이들이 좁은 도성에 모여 있다. 잘못하면 쿠데타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341년, 여기 보세요. 335년 이후에 벌어진 전투에서 잡힌 포로이들아. 그래서 여기에 누가 껴있다고요? 백제인들이 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이왕이 진출한 후죠. 요거는. 근데 여기 아까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통전에. 아까 설명드렸고, 유성은 아까도 요거 설명드렸죠. 예. 그러니까 백제가 지금 어디냐? 미룬, 노령, 그리고 소능화 요 사이에 존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960년에 하남성에서 이 난홍경이라는 사람의 묘지명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백제 왕족과 같이 부여지류. 그러니까 뭐냐면 부여족이다 이거 부여족. 부여씨예요 부여씨. 근데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난씨는 이거 난씨잖아요. 난씨는 백제인의 성인 것 같다. 이거 어디서 나오냐? 해동 역사에 나와요. 해동 역사에 급지편성시주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이 난씨는 백제 사람의 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 하냐면 이제 여기에 묘지명에 쭉 설명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의 고조 할아버지인 난조라는 사람은 요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백제의 달솔이라는 벼슬을 가지고 있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여기 뭐냐면 요양정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요양이라는 말이 튀어나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기 한서 제후왕표의 안사고가 말하기를 요양이란 요수의 양이다. 양이라는 건 북쪽이에요. 이거 우리가 한양이라 그러잖아요. 한수의 북쪽에, 물에서는 북쪽을 양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양지는 바로 동쪽을 칭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때 당시 요수가 어디냐? 나나죠, 나나. 그럼 나나의 동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조부인 나나는 당나라에 기부하여 664년에 백제의 부여 융이 의자왕의 아들이죠. 아들이 웅진도독으로 이렇게 파견이 되잖아요. 네. 그때 장사, 웅진도독부의 장사라는 벼슬을 지냈다. 그리고 부친은 남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백제 땅에 가서 또 이러한 벼슬을 지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웅진도독부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신라한테 다 맥히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이러한 벼슬들을 쭉 지켰고, 난홍경이는 이러한 관직을 지켰다. 그리고 723년에 죽었다.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거예요. 그 묘지명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사고전서에 여기 난씨 백제인이야.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예. 난씨는 백제인이다. 이렇게. 이거 아까 급취 편성 시주라고 돼 있죠. 요게 이제 아까 해동 역사에 인용된 책인데 그걸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정확하게 써 있더라고요. 난씨는 백제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그 요소백제에서 활동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누가? 이 난홍경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조가 여기 뭐라 했어요? 이 요양이라는 것이 요수의 동쪽이라고 그랬죠. 요수의 동쪽에서 요라는 요수가 있으니까 요죠. 백제의 달소를 지냈다라는 걸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동부 연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강실록에 백제는 진나라 때부터 고구려의 동북쪽에서 백제군을 설치했다. 그 다음에 고제권원 480년에 백제왕인 이제 동성왕이죠. 동성왕이 사신을 보냈고 484년에 위로라는 건 북입니다. 북이가 백제왕 모두를 크게 격파했다. 여기 보면은 삼국사기에도 동성왕 10년 488년에 북이가 군사를 보내어 쳐들어왔으나 우리에게 패하였다. 백제한테 패했다는 얘기죠. 근데 북이하고 백제는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왜? 한반도하고 저쪽 중국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요소백제에서 일어난 전투 기록을 설명한 거죠. 자치통감에도 뭐라고 되냐면 488년에 북이가 병력으로 백제를 공격하였으나 패하였다. 백제는 진나라 때부터 요소 지역에 요소와 진평 두 군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서에는 488년에 소색, 이건 북이 쪽의 기록입니다. 북이 쪽에. 소색은 뭐냐면 남제를 얘기하는 남제의 세조가 장군을 보내서 침입해 왔다. 이렇게. 그래서 나가서 막도록 했고 489년에는 또 남제가 또 무리를 보내어 변방을 쳐들어왔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리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문정창 씨 같은 경우는 요 남제를 소색이라는 게 남제지 않습니까? 이 남제를 도왔던 이 우리 무리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누구냐 이거예요. 그걸 중군이라고 보고 문정창 씨는 요거는 백제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기록들을 이렇게 이제 겹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